안녕하세요. 홍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2의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프로세스란 작업 순서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맞는 거죠. 두 번째가 일정, 예산, 자원과 같은 제약 조건을 제외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부분에는 일정이나 예산, 자원과 같은 제약 조건도 포함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기로 한번 볼까요? 한 번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할 때 순서가 정해진 절차, 과정, 그리고 구조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형태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적응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사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거가 이제 개발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실제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는 이러한 형태의 업무들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3번, 4번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이제 관련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요 일정에 맞춰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행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기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행이 여기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고객 업무다 그러면은 I라는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정보공학 방법론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I 방법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 프로세스라는 게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할 때 순서가 정해진 절차, 과정, 그리고 구조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적응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죠. 아까 이제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라고도 한다. 이거는 맞는 거죠. 자, 2번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골격을 세우게 해준다. 자,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일정 계획 수립, 개발 비용 산정, 자원 분배의 역할을 한다. 역시 맞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일정 계획 수립이라든지 개발 비용 산정, 자원 분배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에서 관리 프로세스 쪽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가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의 기준과 용어의 표준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너무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긴 한데 실제로 의사소통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용어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무원 7급에 나온 그러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개발 모델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전자교환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개발되어 사용해 왔으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보다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도록 적화시키는 일이 최적화시키는 거겠죠.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맞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아니 여기서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거죠. 수십 년간 개발되어 사용해 왔으며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쪽의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에 맞는 포터빌리티 형태로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포수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폭포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석 설계 이러한 범위가 명확했을 때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대신에 단계별로 명확하게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개발까지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에 최적화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네 번째로 폭포수 모델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폭포수 모델의 장점이 아닌 것은이죠. 자, 1번 관리가 용이하다. 예, 관리가 용이하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델들 비해서 나선형이나 이런 모델에 비해서 좀 단순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다.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가 명확하게 단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요구사항의 변화가 적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새로운 기능 추가 이런 부분보다 요구사항의 변화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요구사항 변화가 적은 프로젝트 하면은 폭포수 모델하고 연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가 사용자가 중간에 가시적인 결과를 볼 수 없어 답답해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단점인 거죠. 폭포수 모델의. 폭포수 모델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 중간에 가시적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델은 프로타입 모델이죠. 그래서 초기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폭포수 모델은 실제로 구현이 완료가 돼야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포수 모델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구현된 것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 그리고 보완하여 최종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모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구현된 것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사용자의 충분히 반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아닌 것들은 주먹구구식 모델하고 폭포수 모델은 아니죠. 그럼 프로타입 모델인데요. 프로타입 모델에서 실제로 구현된 것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1번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6번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리사라고 해서 감리사는 정보 시스템 감리, 우리나라에도 이제 감리 제도가 있는데 정보 시스템 감리를 하는 거는 누군가가 설계나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그 감리사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감리사 자격 시험을 볼 때 나왔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리사 시험을 볼 때는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실무 경력을 가진 이후에 보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를 보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경우에 프로젝트 관리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이제 관리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는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타입 모델이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프로타입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타입이라는 게 이제 앞쪽에서 제가 강의 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미리 어떤 형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프로타입 모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 모델은 보면은 가시적인 결과인 프로타입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이 돼서 구체적이고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대신에 프로타입 모델의 단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구축 단계에 대부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구축 단계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일곱 번째 문제인데요. 프로타입 모델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시적인 결과인 프로타입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된다. 자, 이거는 장점이 맞죠. 자, 두 번째, 사용자는 초기 프로타입을 사용해 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도 맞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실제로 이게 사용자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전체를 다 만들지 않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건설에서 5층짜리 건물 짓는 다음에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거 중간에서 그런 걸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 프로타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프로타입을 사용해 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이 프로타입 모델이 이런 2번의 부분이 실제로 전통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폭포수 모델의 그런 단점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개선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로 인해서 필요한 멤버수와 비용 산정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산출할 수 있다. 자, 이건 아니죠. 그래도 반복적으로 개발을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나선형 모델이 주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경우에는 멤버스하고 비용 산정이 조금 더 불명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사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최종 제품이 나오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들은 프로타입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초기에 뭔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7번, 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인데요. 8번은 프로타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온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가 프로타입 모델은 발주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자,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모형을 미리 만들어 갖고 발주자하고 개발자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죠.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프로타입 모델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서 유지 보수가 없어지고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또는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완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네 번째가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에 최초로 오류 발견이 가능하다. 자, 요게 이제 틀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1번, 2번은 분명하게 이제 옳지 않은 거에서 이거 반드시 옳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3번, 4번이 조금은 약간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더 답이 더 4번에 가까운 건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을 보면은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에 최초로 오류 발견이 가능하다? 아니죠. 프로타입 중간중간에 오류 발견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한 번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에 나왔지만은 아주 좋은 그러한 예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유지 보수가 없어지고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요. 프로타입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개발의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고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라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고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를 폭넓게 볼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메인터넌스라는 컨셉을 얘기할 때 개발 전체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어 이제 개발 전체가 끝나고 나서 인수인계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서 또 에러를 발견해내고 새로운 변경이 나왔을 때 하는 걸 유지보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명확한 형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1, 2번 같이 명확하게 이게 아주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실무 담당자나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 학문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이견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문제일 수 있지만 4번이 좀 더 명확한 답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명확한 답안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거나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내는 거지만 실제로 실무를 나갈 때는 이것도 틀리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방법론하고 많이 이제 그 요리의 방법론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라면에 뒤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라면을 끓이는 방법 하면은 뭐 물을 끓이고 그다음에 물을 몇 cc 붓고 물을 끓이고 그다음에 라면을 넣고 아니 물 물을 몇 cc 넣고 물을 끓이고 그다음에 스프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라면을 넣고 라면을 3분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 라면을 5분 끓인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라면 끓일 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실제 실무는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은 특히 그런데요. 실제 실무를 할 때는 라면을 끓일 때 5분을 끓일 수도 있고 물을 800cc 넣으라고 그랬는데 1000cc 넣을 수도 있잖아요. 실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실무에서 꼭 그렇게 다 적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죠.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안 끓이고 라면을 넣는다. 이런 건 좀 틀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물을 끓이고 근데 물을 몇 cc 넣는 건 조금 틀려도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울 때는 실무에서 약간 변형을 해도 되는 거, 그리고 변형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가급적 안 내면 좋은데, 가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실무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도 알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그런 경험을 한 그러한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냈을 때 그러한 이제
좀 너무 책에만 나와 있는 문제들은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수행 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시행 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1번 폭포수 모델, 2번 4세대 기법, 3번 나선형 모델, 4번 주먹구구식 모델.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나선형 모델은 실제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해가지고 달팽이처럼 계속 돌아가는 스파이럴 모델은 돌아가면서 위험을 분석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 단계가 존재하고 처음부터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개발이 진행되는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나선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대규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다. 자,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2번 실제 개발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 최종 결과물을 예측한다. 자, 시제품 이렇게 나오면 프로타이핑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키워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정부 처리 기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요 키워드를 좀 잘 아는 건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험을 대비할 때는요. 자, 그리고 3번이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나선형 모델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가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문제죠. 나선형 모델은 이렇게 스파이럴,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형태의 모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선형 모델 관련된 부분은 교재 60페이지 그림 2-13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위험 분석을 하고 처음에 계획 및 요구 분석을 하고 위험 분석, 개발, 사용자 평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연습 문제를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조금 중간중간 잘라서 하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게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전산직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제 동영상을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연습 문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일단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이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